국민연금연구원의 최영민입니다. 우선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개최된 2회 지니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하려는 이슈는 이 글로벌 환경 투자 동향과 시사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투자 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이 환경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연구자 개인의 입장이라는 부분을 다소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의 국민연금의 방향성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아마 확정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소개드릴 해외 연기금들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은 말 그대로 사례입니다. 이 해외 연기금들이 우리 이 국내 기관 투자자 또 국민연금의 완전한 롤모델이 될 수는 없고요.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서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그린 투자가 나가야 될 방향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시다시피 이미 코로나로 인한 이런 팬데믹이 엄청난 문제점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한 또 급격한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블랙 스완의 사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는 그린 스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또 주장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 역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로 인한 심각한 영향은 매우 심대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 예측의 그린 스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뒤를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임동민 연구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속가능 발전이나 책임 투자의 시작은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 글로벌 책임 투자 동향은 어떤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요 연기금들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들,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로 넘어와서 기후금융에 대한 글로벌 동향, 또 국내 동향, 또 국내 국민연금기금은 과연 환경 투자에 어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금융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에 위한 책임 투자라는 제목으로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실 책임 투자라는 이 용어는 과거에서부터 상당히 좀 다양하게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사회 책임 투자, 책임 투자, 지속가능 투자. 같은 얘기 같은데 조금씩 다릅니다.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소위 과거의 개념이죠. 윤리 경영이 필요하다, 윤리적인 투자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과거의 개념이었고, 그것이 진화하면서 ESG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책임 투자. 최근에 가장 큰 범주로 이제 확대된 것이 지속가능 투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지속가능 투자의 컨셉에서 모두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출발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커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PRI가 사실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장기적인 책임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어떤 환경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이런 PRI 원칙이 수립이 됐고, 이미 2,000개 기관 이상, 또 관리 자산은 80조 달러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형태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내부에 ESG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SG를 고려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조항으로서도 작용을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스튜어드십은 사실 이 국가기관 내지는 공공기관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투자관리자 단까지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고, 2015년도 파리 협약에서 이제 17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채택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인류 번영과 환경 보호를 보장을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ESG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던 그런 논의가 이제는 투자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좀 더 상위의 범주로 올라서기 시작을 한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SIA라고 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규모를 조사하는 동향 보고서가 있습니다. 2년 단위로 보고가 되고 있고, 현재는 2020년도가 보고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로 2018년도를 보시면 뭐 규모 자체는 뭐 34%, 22조 달러 대비 34%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본의 투자 비율이 뭐 말씀드리기 참 애매합니다. 359.9%의 증가를 보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이 소위 아베노믹스를 도입을 하면서 전 세계 전면에 나서기 위한 하나의 이슈로 들고 들어온 것이 ESG였고, 거기에서 이런 지속가능 투자라고 하는 투자가 대폭 확대된 부분도 있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과거의 지속가능 투자로 카테고리를 잡지 않던 항목들이 새롭게 일본에서 편입시키면서 좀 늘어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증가를 했다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자, 유럽 지역의 전체적인 흐름을 또 보면 유럽 역시 상당한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영국입니다. 또 쭉 보시면 대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유럽 선진국들은 상당한 비중의 지속가능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튜어드십을 영국에서 사실상 최초로 수립을 했고, 또 그 배경 하에서 본격적인 가장 선두주 자격으로 지속가능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환경 분야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저탄소 사회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크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파리 협정 이행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그린, 뭐 많은 그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린이 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한 그런 규정을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제시를 하고, 이름으로써 이런 기후 친화적 프로젝트나 녹색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디파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로 파급되는 이런 뭐 기후 금융이다, 그린 채권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속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대략 분야들은 기후 변화가 18%, 또 물 관리가 17%, 재생에너지 12% 등 대체적으로 지속 가능 테마라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분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보통 투자를 하는, 즉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 또 소위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 배제, 이런 투자와 배제라고 하는 투 트랙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상당히 크게 12년도 이후에 지속가능 투자에 대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역시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 가장 많은 대상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기후변화와 탄소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를 하고 있고, 역시 주주 제한 건수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세 번째 Environment Climate Change가 전체적인 비중에서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이 지속가능 카테고리 안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연기금들은 과연 이런 이 환경 이슈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캐나다의 CPPIB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도에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이 중점을 둔 지속가능 투자라고 하는
이것을 시행하겠다라는 걸 선언을 하고 이미 시작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후변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토탈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 보시면 첫 번째 클라이밋 체인지 스티어링 커미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최상위 위원회입니다. 해당 조직과 투자 조직의 최상위자들이 모여서 우리 기관이 어떤 투자의 방향성을 향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전반적인 전략을 승인하는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 매니지먼트 커미티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 있는 여러 부서를 일관되게 관통시키는 하나의 이슈를, 이념을 하나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부서 역시 적극적으로 이 그린 분야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행동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점점 녹색 채권, 또 유로 표시 녹색 채권도 거의 최초로 발행을 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CPPIB이고요. 쭉 보시면은 어떤 포트폴리오 회사에 대한 경력, 동력, 또 글로벌 표준 개발, 또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의 동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장 선두주자격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이 CPPIB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 아까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국가를 일본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에서 역시 가장 큰, 또 세계 1위 규모의 연기금을 GPIF로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18년도부터 탄소 효율 지수, 또 카본 이피션트, 이런 부분들 주식 아예 벤치마크로 세팅을 하면서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를 했습니다. 벤치마크를 세팅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러한 방향성으로 자신들의 투자를 몰고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아예 표면에 다 내세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클라이밋 액션 이 100 플러스 쪽에도 참여를 해서 기관 투자자 이니셔티브에 또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연구 개발이나 또 실제로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녹색 채권 투자에도 직접 뛰어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물론 이런 유럽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게 좀 독특하긴 한데요. 어쨌든 일본은 좀 이 그린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 노르웨이 GPFG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린 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그 기금 조성 자체가 석유로 조성이 된 연금의 버퍼 펀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GPFG 같은 경우는 역시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기후변화, 물관리에 대한 얘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인바이러먼트 관련인데도 수익률이 2019년도에 35.8%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0년 이 분야의 창립 이래로 수익률이 7.3%다. 이 얘기는 결국 수익률에 대해서 항상 환경 분야가 저해가 된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당한 수익률을 환경 분야에서 내고 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고요. ADP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요한 부분은 ADP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적어도 40%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 하에서 그들의 투자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한 이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후금융 동향 역시 상당한 비중으로 점차 기후금융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1.5도 시나리오를 달성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국 기후금융이라는 것은 각국이 기후 위험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이 대표적인 이제 반대 사례가 바로 이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왜? 결국은 이런 감축 노력이 오히려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이로 인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불이익이 간다. 우리 국가에 불이익이 온다. 라고 보고 결국 탈퇴를 했고, 물론 아직까지 탈퇴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선거 직후에 탈퇴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결국 이러한 이 소위
국가별로 탈퇴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존재한다. 거꾸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탈퇴해야 되는 이슈도 인센티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기후금융 그냥 국내 동향입니다. 책임투자 채권의 전용 세그멘트를 거래소에서 이번에 개설을 해서 결국 국내에 존재하는 이런 책임투자에 부합되는 종목들을 일괄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포털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대략 65조 정도, 이게 13일인데요. 27일자 정도면 한 67조 이상으로 아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실무반이 좀 구성이 돼서 현재 녹색 채권 원칙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역시 또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한 생태계 구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령이나 금융 제도들도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연금도 이미 이 책임투자에 대해서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 지침 내에 책임투자 관련 근거를 넣었고요. 특히 ESG 관련 중에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 기후변화, 청정생산, 또 친환경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슈를 선정을 해서 산업평균 값을 각 산업별로 세팅을 하고 그 이상으로 노출이 됐을 때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ESG 가중치를 결정을 하고 평가 등급을 선정해서 투자 과정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은 전부 다 운영력에게 통합이 되고 정보로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모든 투자 활동에 있어서 이 ESG 정보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아직까지는 않습니다. 다만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좀 더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우선 국내 주식 일부에만 이 ESG를 고려하던 그런 정책에서 기금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ESG 인테그레이션 스트래티지, 또 기업과의 대화에 대한 영역, 또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책임투자 정보공시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금융에 대한 어떤 향후 방향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 나름의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정부나 감독기관, 민간 투자자가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공통된 프레임워크가 좀 아직까지는 모호한 것이 아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ABP 같은 경우가 하나의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투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CO2를 40%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부의 이 정책들이 마련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뭔가 CO2의 감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표는 아직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의가 빨리빨리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민간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일단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 제이콥슨 교수가 얘기를 했지만 투자를 단순히 환경으로만 접근하는 것, 이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투자를 늘리는 것은 물론 환경 보호의 측면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뭐 단순히 환경 보호만으로 당신의 돈을 쓰시오. 기관 투자가 그렇게 투자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식으로 아까 보였던 이 7% 이상, 무려 35%의 투자가 발생을 하는 그런 모델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또 그런 모델이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공투자 같은 경우는 역시 기후 개선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방향과 좀 더 공유가 되고 또 신규 투자 라인이 구축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그린 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반영할 위험 관리나 자산 평가, 또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면적인 개편이 또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분야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이나 이런 이 은행은 녹색 금융으로의 전환을 역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녹색 인프라에 그냥 단순히 대출하는 것 플러스 녹색 기후를 저해하는 기관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는 것까지도 포괄이 된, 역시 투자와 배제라고 하는 부분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것도 자본시장에서 또 은행이 또 해나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